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안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은 이동관, 김홍일 그리고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상민 직무대행에 이어서 이분이 네 번째입니다. 민주당과 조국당, 진보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이른바 야6당은 어제 8월 2일 오후에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리고 24시간 이후에, 그리고 72시간 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합니다. 야6당이 적시한 탄핵 사유는 이렇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선임 안건을 의결해서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을 이상인 전 방통위원 후임 방통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초유의 방통위원 영인 사퇴를 맞았던 방통위는 이로써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2인 체제가 위법한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즉시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 때문에 바로 전날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자마자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들을 바꿀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이진숙과 김태규는 KBS 여권이사 7명에 대한 추천안과 그리고 MBC 대주주죠,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여권이사 6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진숙 탄핵을 위해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탄핵안을 상정한 뒤에 즉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재적 의원 과반수, 즉 150명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 7명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한 날 오후에 이진숙과 김태규가 이 7명 이사를 추천을 하니까 그대로 제거를 한 겁니다. KBS 서기석 현 이사장과 군순범 이사는 그대로 연임을 합니다. 어떻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21일 이진숙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을 밝혔죠. 말하자면 탄핵 사유가 발생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임명 즉시 탄핵안 발의 의사를 바로 밝힌 것입니다. 물론 이진숙 위원장이 이날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선임과 그리고 KBS의 새 이사 추천안을 심의 의결했다는 게 명분입니다. 방통위는 8월 10일 박문진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새 이사 선임 절차를 이미 밟고 있었으나 민주당과 기존 MBC 지도부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상인 전 방통위원 탄핵소추를 추진을 했죠. 그런데 적법 논란과 별개로 MBC를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인 변호사는 이 방통위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과 김태규 두 사람이 지금 KBS, MBC 이사진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시 즉각 탄핵소추안 발의로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박문진 이사는 총 9명이죠. 그런데 이날 임명한 6명은 모두 여당 몫입니다. 여당 추천입니다. 박문진 이사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돼서
민주당 지지 성향 6명이었죠.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 6명을 추천을 해서 방문진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진을 장악을 하면 MBC를 장악하는 결과를 가집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나 이제 비로소 방문진 이사진을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여권 성향 우세로 바꿀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취임식에서 민주당의 탄핵 압박으로 자진 사퇴한 이동관, 김홍일 두 방통위원장을 언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임 위원장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 그렇죠. 특히 김홍일 위원장은 정말 희생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인권위 위원장을 하고 있다 느닷없이 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해서 방통위원장을 맡았는데 그에 또 탄핵을 한다고 해서 직무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이진숙은 이날 아침 대통령의 임명한 재가방침이 발표되기도 전에 곧바로 방통위 사무실을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한 김태규와 오후 5시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을 논의했습니다. 명단은 다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곧장 임명 절차를 밟았겠죠. 추천 절차와 임명 절차를 밟은 겁니다. 말하자면 임명된 지 8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이런 속전속결로 이사진 교체에 나선 것은 민주당이 이미 이진숙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먼저 통과를 시키면 이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식물위원장이 되어버리니 말입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민희와 민주당도 나름대로 총력전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진숙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출근부터 해서 오후 5시에 회의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임명장 받고 와서 오후 5시에 김태규와 같이 방문진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마치고 KBS 이사진은 대통령의 추천을 완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방문진과 KBS 이사 후보들에 대한 서류 심사와 대면 면접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방통위원장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한다.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요? 어쨌든 방통위 구성과 그 회의 집행을 두고 민주당이 다시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달리 MBC 사장 교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위법하다며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어기라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그런데 이 2인 체제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민주당은 최민희 등을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달리 추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 발도 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MBC 법인카드 유용 혐의도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은 이진숙 위원장의 정당한 직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없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KBS, MBC 이사진 선임에 대해 본인의 임무는 이제 다 마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관, 김홍일 두 전임 위원장들처럼 사퇴를 하지 않고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힘의 균형을 가질 때까지 방통위원장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이진숙의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뇌물 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죠. 바로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도 사고 심지어 산소액 재물까지도 샀으니 말입니다.
민주당은 또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강화된 방송사법을 만들어 의결지차를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른바 무한 추진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방송사법 만약에 거부를 하면 더 강화된 방송사법을 만들고 또 그걸 거부를 하면 또 더한 방송사법을 내밀겠다. 이른바 정쟁만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생은 아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민주당의 이 비민주 정치적 폭주는 언제쯤 멈출까요? 국민을 편을 딱 갈라서 자기 편에게만 박수를 받는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 이게 언제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 문명국에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이재명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공범으로 기소를 한 수원지검 박상용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을 했죠. 공소장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게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소 내용이 틀렸다면 그건 재판에서 다툴 문제입니다. 예컨대 이화영이 정결한 문서를 두고 그걸 이재명이 결재를 했다. 검찰이 그 부분을 잘못 이해를 했다면 그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툴 사항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검사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아서 검사를 고발한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도대체 공소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사를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사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정치적 보복이면서 본인의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사법방해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8월 14일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을 수사한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 검사를 고발하고 한편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을 하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탄핵소추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요새 법사위에 정청래 위원장 정말 신났습니다.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뒤이어서 이재명 사건의 수사검사 3명도 모두 법사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검사들을 청문회에 부리려 하는 의도는 뻔합니다. 일단 겁을 주어서 그들이 함부로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과연 그 청문회에 나갈까요? 저는 나가지 않는다는데 걸겠습니다. 검사 등 공직자 탄핵소추는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가능합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의 처신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검사들의 위법 증거는 단 4개의 언론 보도가 전부다. 결국 검사들에게 위법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보복성 탄핵을 해서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도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 대표 경선 토론회, 사실 이런 토론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0% 넘게 한쪽으로 표가 몰려가 있는 그런 전당대회인데 대표 경선 토론회를 그것도 생방송으로 한다고요? 그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표 경선 토론에서 어떻든 이재명은 자신의 처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정말 있지도 않은 사건들입니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사건, 위정교사 사건, 이런 것이 있지도 않은 사건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직후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동지들을 괴롭힌 정치검사들 죄상을 밝히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사위는 바로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러고도 민주당을 공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대중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한 사람이 신처럼 우상화되어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런 정당, 민주당은 결코 민주정당이 되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이제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시간입니다. 9월에는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의 위증교사 사건과 그리고 합의 34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검찰은 어떻게 구형을 할까요? 저는 위증교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아마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죄질이 좋지 못한 거짓말을 두 건이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10월이면 두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때쯤이면 수원지법 합의 11부에서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본격적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이요. 이 사건이 문제는 대북송금 사건은 지금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상방울이 대신 지급을 한 것으로 이화영과 김성태의 판결문에 모든 사항이 말끔하게 적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증거조사를 하고 증인신문도 다 마쳐서 말끔하게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송금 사건이 몸통인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올 연말 안으로, 늦어도 내년 봄에는 이 대북송금 사건은 선고가 납니다. 이재명도 지금까지는 교활한 처신으로 버텨왔지만, 제가 표현이 그렇다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진적으로 제가 드린 얘기입니다. 교활한 처신으로 지금까지는 버텨왔지만 이제 막다른 골목,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코너에 몰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심지어 판사도 앞으로 선출하자고 지금 대중을 선동합니다. 판사 임명을 해놓으니까 권력에 계속 봉사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든다. 판사도 앞으로 선거를 해서 선출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판사를 선출하면 한국적 풍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장담하건대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자, 어제는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연다는 검사 4사람,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이 4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별다른 탄핵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지금에야 탄핵 증거를 확보하는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탄핵의 사유, 탄핵의 근거도 찾지 못하면서 탄핵을 어떻게 발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국회 법사위는 14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가장 먼저 실시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위증교사, 바로 그 범죄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의혹, 위증교사, 똑같은 위증교사 의혹을 지금 김영철 검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민주당이 노리는 건 그게 아닙니다. 진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김 검사의 죄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걸 전혀 입증을 못하니까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 때 무려 2년 가까이 수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단 한 차례도 부르지 못했죠. 그게 과연 봐주기 수사를 했기 때문입니까? 어떻든 민주당이 김 검사를 탄핵을 하겠다며 위증교사 근거를 내민 것은 장시호와의 불륜관계 의혹입니다. 이게 또 재밌습니다. 김 검사는 이 불륜관계를 이용해서 장시호에게 모해 위증을 교사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이 김 검사와 장시호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은 유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장시호의 지인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김 검사가 장시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장시호가 경찰에 지인에게 자랑할 정도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 사건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말하자면 김영철 검사 탄핵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근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장시호를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혹을 보도를 한 기자 4명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기자들이 뭘 할까요? 놀라운 것은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 부대표가 한 말입니다. 조사부터 해보고 탄핵 사유가 아니면 빼면 된다. 도대체 이게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할 얘기입니까? 이것이 공당의 입장인가요? 탄핵 사유가 조사를 해보고 없으면 빼버리면 된다. 법사위원인 장경태는 김 검사에게 위법적 고충을 당하신 분을 찾는다며 7월 31일부터 김영철 검사 탄핵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포스터가 바로 그 김영철 검사 탄핵 제보센터 포스터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 측 관계자의 변명이 이렇습니다. 개별 의원실에서 검찰과 법무부 측에 요구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보는 절실하다. 국민의힘은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자료가 단 4개의 언론 보도라고 통방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언론 보도 4건뿐이다. 유상범이 말입니다. 탄핵 제도의 무거움이 완전히 정정의 도구로 전락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언론 보도 4개로 붙여놓고 탄핵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문제는 탄핵한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이 직무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까지는 보통 걸리는 통상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검사는 손발이 꽁꽁 묶이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다수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해버리면 적어도 6개월, 많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손발이 묶이는 것입니다.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면서 말입니다. 지난해 9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로서 탄핵 소추를 당했던 안동환 검사는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까지 8달이 넘는 252일이 걸렸습니다. 8달 보름이 걸린 거죠. 민주당 내부의 반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리한 탄핵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일단 탄핵안부터 올려놓고 사유를 찾겠다는 것은 당이 스스로 방탄을 하는 중이라고 자인을 하는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에 이만큼 신경을 쓰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조국당, 정식 명칭은 조국혁신당입니까? 이 조국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퇴진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탄핵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든 모양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수집하기 위한 제보 창구도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도 민주당과 닮아갑니다. 탄핵 사유를 제보를 해주세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라면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어야죠. 그게 제보를 받을 사항입니까? 조국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도록 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가장 빠르게 그 길을 걷겠다. 조국이 감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 하나죠. 윤석열 탄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정치적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이 지금 정치판에 많이 떠도옵니다. 이재명이 감옥에 가지 않는 길, 조국이 감옥에 가지 않는 길, 윤석열을 끌어내리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파림치 범죄로 아내는 징역 4년을 살고 남편인 조국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는 서울법대에서 형법을 가르쳤으며 법무부 장관도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이만큼 모른다면 그것만으로도 역사에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